언짢고 징그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흉한 상황이지요.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흉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92강입니다. 오늘은 흉할 흉자와 관련된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흉할 흉자입니다. 흉할 흉자는 흉하다는 뜻이 있죠. 흉하다는 것은 태도가 보기에 언짢거나 징그러운 것입니다. 이 흉할 흉자는 부정의 기호인 X와 입 벌릴 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부정의 기호인 이 X는 아니다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입 벌릴 감자는 입구자 중에 위가 트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로 트인 입이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흉할 흉자는 위를 향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흉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절대자에게 불경스럽게 짓거려서 흉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무슨 일이 안 될 때 하늘에 대고 원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대고 원망하는 그 모양을 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가인이 동생인 이스마엘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지요. 내 동생 이스마엘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럴 때 가인이 하나님에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절대자에게 불경스럽게 짓거리는 그 모양이 흉할 흉자입니다. 흉할 흉자는 위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흉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절대자에게 불경스럽게 짓거려서 흉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흉악무도가 있죠. 흉악무도는 성질이 거칠고 사나우면서 도의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흉계나 흉년이라 할 때 흉할 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흉할 흉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흉할 흉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떠날 리자입니다. 떠날 리자는 떠나다는 뜻이 있죠. 떠나다는 것은 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여있던 사람들이 따로따로 흩어지는 그 모양이 떠날 리자입니다. 이 떠날 리자는 머리 두자와 흉할 흉자와 발자국 유자와 새 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 두자는 머리를 의미하고 흉할 흉자는 흉하다는 뜻이 있죠. 발자국 유자는 발자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새추자는 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리자는 머리에 흉한 흔적으로 새처럼 떠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확인되는 흉한 흔적이 생겨서 새처럼 떠난다는 것이죠. 머리 특히 이마에 흉한 흔적이 있다면 누구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확인되는 흉한 흔적이 생겨서 자기가 살던 공동체에서 새처럼 떠나가는 것, 그런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떠날 리자입니다. 떠날 리자는 분명히 확인되는 흉한 흔적이 생겨서 새처럼 떠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헤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헤어지겠습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에게 분명한 어떤 낙인이 생긴 것입니다. 흉한 흔적이 생긴 것이죠. 바람을 피웠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큰 손해를 입혔다든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흉한 흔적인 것이죠. 그렇게 흉한 흔적이 생기면 새처럼 떠나가게 되는데 그 모양이 떠날 리자입니다. 떠날 리자는 머리에 흉한 흔적으로 새처럼 떠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확인되는 흉한 흔적이 생겨서 새처럼 떠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모합심리가 있습니다. 모합심리는 교제하는데 겉으로만 친한 척 할 뿐이고 마음은 딴 데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별이나 이혼이라 할 때 떠날 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새금자입니다. 새금자는 새를 의미하죠. 날짐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새금자는 사람인 자와 머리 두자와 흉할 흉자와 발자국 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 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 두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흉할 흉자는 흉하다는 뜻이 있고 발자국 유자는 발자국을 의미하고 흔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새금자는 사람의 머리에 흉한 흔적을 남기는 게 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에서 날아와서 사람의 머리에 발톱 자국을 남기는 게 새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사람 머리에 앉게 된다면 발톱 자국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마나 머리 어디에 새의 발톱 자국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 머리에 흉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게 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금자는 사람 머리에 흉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게 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에서 날아와 사람의 머리에 발톱 자국을 남기는 게 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양금택목이 있습니다. 양금택목은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깃들인다는 뜻이죠. 훌륭한 사람은 좋은 군주를 가려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맹금이나 가금이랄 때 세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흉활흉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가슴흉자입니다. 가슴흉자는 가슴을 의미하고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가슴흉자는 달월자와 쌀포자와 흉활흉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달월자는 달을 의미하는데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육자의 대용으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포자는 싸다는 것이죠. 흉활흉자는 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흉자는 몸에서 흉한 것을 싸고 있는 게 가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은 온갖 걱정과 시름을 품고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시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걱정과 시름이 우리 몸에 어디에서 담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가슴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가슴이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가슴이 쓰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유적 표현입니다. 어떤 걱정이나 시름이 있다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슴은 몸에서 흉한 것을 싸고 있는 곳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슴 흉자는 몸에서 흉한 것을 싸고 있는 곳이 가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 흉자는 가슴은 온갖 걱정과 시름을 품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흉중생진이 있습니다. 흉중생진은 가슴에 먼지가 생긴다는 뜻이죠. 사람을 잊지 않고 생각하지만 정작 만나지는 못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생각하지만 정작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슴에 먼지가 생긴다는 뜻으로서 흉중생진이라 합니다. 그리고 흉금이나 흉상이랄 때 가슴 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흉악할 흉자입니다. 흉악할 흉자는 흉악하다는 뜻이 있죠. 흉악하다는 것은 성질이 약하고 매섭고 독한 것입니다. 이 흉악할 흉자는 흉할 흉자와 사람 흉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흉할 흉자는 흉하다는 뜻이 있고 사람 흉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흉악할 흉자는 흉한 사람은 흉악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도가 나쁜 사람은 행동도 악하고 독하다는 것이죠. 태도가 부실한 사람이 선하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도가 흉한 사람은 행동도 흉악하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갑자기 흉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흉한 일을 하는 것이죠. 흉악할 흉자는 흉한 사람은 흉악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도가 나쁜 사람은 행동 또한 악하고 독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역천흉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천흉식은 역적과 흉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흉악이나 흉물이랄 때 흉악할 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92강으로서 흉할 흉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